자, 통챙이로 가시죠. 17페이지. 여기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나올 때가 됐긴 했습니다. 우리가 통챙이란 지금 방금 봤지만 국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들, 특히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공권력 행사로 이루어지는 이런 처분들. 당연히 행정기관들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될 것이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겁니다. 다만 방금 봤던 법률 유보, 법률 우위를 위반해 가지고 행정작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부에 제소를 해서 법원이 이 작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면 이제 여러분들 소송에서 항고소송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취소시킬 수도 있고 무효하긴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권리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뭐 심판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이런 사법심사에 대상되는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법심사의 개괄주라 그래요. 이런 문장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처분에 관한 개별 법에서 사법심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없어도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소재기에서 위법성을 판단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개괄주입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그리고 이제 모든 행정작용은 또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우리 현행법상 일반적인 이런 법률의 위반 여부는 일반 사법부 소속의 법원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위헌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는 이쪽에서 이제 소송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외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보충적으로. 그러니까 사법할 수 있는 기관들이 크게 두 가지죠. 헌재, 법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시각을 일단 하나 잡아놓으세요. 원래는 법체행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소재기할 수 있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국가작용 중에 일상행정과 달리 이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 또는 군사적 성격의 국가작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란 말은 일상적인 행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다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런데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다 보니까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법원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법으로 판단, 이렇게 사법심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또는 뭐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아예 이런 행위들을 통챙이다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이런 행위들은 처음부터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자. 이게 통챙이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아예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자. 그래서 이 통챙이가 논의가 되려면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실질적 법취지가 확립돼 있고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의가 채택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반대말이 열거주의라는 게 있는데 열거주의에서는 통챙이를 논할 실익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거주의는 법에서 사법심사 된다라고 한 것만 심사할 수 있는데 열거한 것만 통챙이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외된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개괄주의에서. 자, 그리고 국가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통챙이의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갖췄죠. 세 가지를. 자, 그러면 이제 개념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어떤 기관들이 이런 통챙이를 하냐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의 기관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나 국회에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행위의 주체예요. 통칭이라는 주체. 사법부는 정치적 기관입니까? 정치적 중립기관입니까? 여기는 정치적 중립기관이고 판단기관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부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통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될 텐데, 판단. 결국은 사법심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만이 판단의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로지 사법부만이 통칭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대통령이 이거 통칭이니까 사법심사하지 말아달라 해도 법원이 볼 때 이거는 통칭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지금 다수설과 판례는 통칭이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그렇고. 다만 이 통칭이가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심사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당연해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 배상이 될까 안 될까는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인정하겠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명시적으로 그 긴급조치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유신헌법 이렇게 해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신제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배상을 인정을 한 판례가 나왔어요. 국가배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배상. 자, 그리고 이제 요 2번 같은 건 좀 주의를 하시는데, 이게 법으로 사법심사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당연히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국회나 국민이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통칭에 관한 기본 틀입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는 사법부만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 판례가 나오진 않았는데, 나온다면 이제 이 사건별로 판례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사법심사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지문식 판례를 보세요.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통칭입니다. 여러분들 저 고도다 이렇게 했죠. 고도. 여기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 여기서 고도란 말은 말 그대로 굉장히 어떤 상황이 급박한데 정해진 절차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다 통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상계엄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건 다 통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맞냐 틀리냐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대신 아무리 긴급권이라도 명백히 범죄행위인데 그러면 심사할 수 있어요. 요즘 1200 관객을 돌파했다는 1200만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결국 보셨군요. 뭐 연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보다가 막 갑자기 욕 나오고 막 그럴 뻔했는데, 그때 상황이었으면 정말 참 급박하긴 했을 것 같아요. 여가적이니까. 근데 현실은 더 좀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막 촌탄 날아가고 그랬을 때. 자, 그런데 아무튼 보세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통칭이라더라도 이게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사법심사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을 하시는데 두 개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 이걸 줄쳐놓으시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 이게 내란죄.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확대하는 걸 봤더니 내란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두 개를 구별하실 때 그냥 비상계엄 선포냐 국헌문란 목적이냐, 이걸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가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예요. 헌법상. 그러니까 북한 지역도 한반도니까 대한민국 영토인데 문제는 거기를 불법 점령한 일부 세력들. 근데 일부 세력이 전 세계 군사력 뭐 저희하고 몇 등 차이도 안 나고 핵무기도 한 30개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반국가단체들이죠. 거기와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합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를 했냐면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그 대통령인데 대통령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못했겠죠.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다. 이게 외우셔야 돼요. 사건별로. 정상회담 개최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사법심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합의한 바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라 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왔어요. 북한 측에 자 외우세요. 송금을 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북한한테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하려면 법이 다 정해졌습니다. 절차들이. 이걸 무시하고 송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은 사법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운. 훈장을 추수한다. 이게 서운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면 사망하신 분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로가 높으신 분들 우리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국훈장 뭐 이런 거 추수한다 하잖아요. 이게 서운인데 이게 명예지 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예입니다. 자 누구한테 서운을 추수하냐면 사망자한테 하는 겁니다. 망인한테. 유족들은 이 서운에 의해서 혜택 받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서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이런 유족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훈장을 추수합니까?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맞겠죠. 이게 사법심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서운 취소는 이제 반대 아닙니까? 줬던 서운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에 다 절차가 규정돼 있고 이렇게 법에 절차가 규정됐을 때는 이건 일상적인 행정작용이지 우리 서운 많이 취소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통칭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 유족들이 소송 제기하면 이제 안 받아줘요. 당신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서운 취소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뗀 행위라 볼 수 없다. 즉 우리 판례가 서운 취소는 통칭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게 대법원. 자 헌법재판소.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도 통칭위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 아까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해요? 위헌 여부 심사하는 거. 근데 위헌 여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우리 현재가 뭐라 하냐면 이거 사건별로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 심사하겠다. 그러면 항상 수식어가 뭐가 따라붙냐면 통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심사를 하겠다. 이 말이 따라붙어요.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심사하겠다. 그래서 요 2번에 보시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 통칭이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된다. 분명히 한번 지문에 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자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중에 사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면. 이게 사면권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사법부하고 문제입니다. 사법부. 사법부가 유죄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사면 석방.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막 하다가 뭐 보니까 뭐 BBK 사건도 그렇고 꽤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다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현 대통령이 사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법원이 분명히 유죄라고 밝혔는데 법치주의에 애외가 없는데 왜 사면시키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권력분립 지켜야 되는데 이건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애외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권력분립 외에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면. 그래서 이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하고도 관련이 없죠. 국민들이 헌법소원 제기를 못합니다. 자 5번 잘 보세요.
이라크 파병 결정. 자, 여기서는 이걸로 끝내버려요.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고, 대통령과 국회 판단, 이게 다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다 거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헌재가 뭐라냐면, 야, 이거는 외교 국방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하고 대통령이 잘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헌재가 이거 못 건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여기는 사법심사 자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자, 6번도 별표를 쳐놓으시고,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 자,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조선시대 정도전, 태조 이성계가 그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수도 이전. 그때부터 계속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헌법으로 봐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습헌법. 그러니까 지금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수도를 옮기는데 법에 규정 없어요. 절차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하고 협의해서 이전할지 아니면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들을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의사결정. 자, 이것도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다, 이렇게 봤는데, 이 수도라는 것이 당연하죠. 국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이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도 위헌 여부 심사를 하겠다 해서 심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헌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뭐라 했냐면 관습헌법 이렇게 했잖아요. 관습헌법도 헌법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근데 뭘로 바꾸려고 했냐면 밑에 법률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아니, 헌법을 하위법인 법률로 바꾸려고 그래? 위헌. 국민투표 했어야지, 이런 뜻입니다. 자,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지문이 국민의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무슨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긴급자 들어가 있죠? 그럼 통챙이 아니에요? 통챙이.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사법심사 된다. 분업 아시겠죠?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들은 통칭이가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어쩌다 한 번 합니까? 반복적입니까? 반복적. 그런 건 통칭이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어쩌다 한 번 합니까? 1년에 수시로 자주 합니까? 수시로 자주 하잖아요. 북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저 으름장 놓던데, 그런 것도 고도의 군사적 성격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나눠드린 문제를 보세요. 2페이지.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통령의 서운 취소. 고도입니까? 법에 다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있더라. 통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면이라든가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들은 통칭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칭이 쪽에서는 앞에 요 의의하고 가능하면 여기 지문들을 좀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출제되면 이런 지문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아직까지 뭐 출제는 이거 하나밖에 안 됐지만, 자, 교재를 넘겨보십시오. 19페이지. 자, 이런 통칭이가 아니면 일상적인 법체행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에 적용되는 법이 어떤 게 있겠냐라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재판하는 법이 아니고 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의 종류를 뜻합니다. 자,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조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령 등이란, 이렇게 해놨어요. 법령이 있고 등이 있잖아요. 등.
법령이 있고 등. 그러니까 두 가지죠. 법령과 등. 법령은 감옥에 일단 법률은 법령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물론 법률로부터 위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이것도 법령이에요. 그래서 국회 규칙, 입법과정이라든가 재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다 이것도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이런 것들이 다 행정법의 법입니다. 근데 이제 끝에 여기는 방가로 1번하고 달리 끝에 이 령자가 안 붙어 있고 규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때 말씀드렸지만 끝에 규칙이 붙었다고 해서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저 봤단 말 하지 마시라 했죠. 행정규칙은 이론적인 개념이지 이렇게 규칙 붙으면 원래는 법규명령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행정작용 가지고 재판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위법적 법 판단하는 근거법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방가로 3번 여기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고 요 두 가지 빼고 방가로 1, 방가로 2를 빼고 반가로 1, 반가로 2에 자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위임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애교, 고시 등의 행정규칙.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행정규칙은 원래 조직 내부규범이지 법규명령이 아닌데 전제를 뭐를 깔아놨습니까? 이쪽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이걸 구체화시켰다면 이 행정규칙도 이제는 법령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법규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이 그겁니다. 등이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고 규칙은 단체장이 발령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여기도 규칙 나왔는데 이것도 행정규칙입니까? 법령입니까? 법령 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행정법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본 바와 같이 훈령, 애교, 고시는 위임을 안 받아버리면 행정법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위임을 받아야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성문법. 자, 이 성문법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법하고 관계가 문제입니다. 국제법. 자,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우리 헌법 6조에서 이런 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이게 하나 있고 그냥 조약이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법과 효력을 가질 때는 이런 조약과 국제법규도 행정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그런 조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취지만 물어볼 겁니다. 이런 취지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내법이 헌법도 있고 최고법으로 중심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고 그 다음에 법률에 위임받아서 방금처럼 여러 가지 행정 입법들도 있고 법규명령 그리고 자치법규들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들도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법하고 효력이 같냐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헌법에 애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약 등은 헌법보다는 하위법으로 봐요. 다만 법률과 동등한 효력으로 보는 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국회 동의, 국회가 동의한 것들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인데 그때는 법률적 효력이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 효력이 돼버리면은 이런 법규명령, 뭐 대통령령보다는 상위법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헌재에 가면 특히 이 조례하고 비교하면 조례보다는 이게 상위법이 돼요. 그래서 조약이
헌법을 위반하면 국내법의 효력을 인정을 못 해줘요. 그러나 국제관계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인정을 못 해주지만 국제관계는 조례가 조약을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조례가 무효가 돼버려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순서를 알아두시는데 요걸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효력이다. 자, 그런데 이 조약이 되려면 이게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또는 국가와 국제연합 간의 이쪽에 협정이 돼야 됩니다. 상호 간의 합의, 협정. 그래야 이게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법이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협정을 체결했으면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따라가다 보니까 국내법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북한은 국가로 봅니까? 안 봅니까? 예,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뭐 합의를 했다 이런 거는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북 여러 가지 합의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잘해봅시다라는 신사협정 뭐 이런 것들이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조약이 효력 발생하면 바로 국가기관이 구속되기 때문에 굳이 국내 시행하는 법령이 없더라도 국내 바로 효력이 생겨요. 시행법령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자 이런 것들도 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들입니다.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다 이게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조약인데 그러면 이런 조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례하고 비교하면 이쪽이 더 상위법. 만약에 이 협정을 위반하는 조례가 나와버리면 이런 조례는 위법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구속력이에요. 국민에게 효력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국가끼리 풀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어느 한쪽 국가가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풀어줘야 됩니다. 국제연합에서 풀어줘야지. 자, 이 4번은 별표를 쳐놓으시고 사인이 국민 개개인 사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이죠. 여기 위반을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나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상대편 국가가 이 협정을 안 지키면 개인들이 소송 제기해서 풀어야 됩니까? 국가가 나서서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국가가 외교적이라든가 국제연합에서 풀어줘야지. 사인에게는 직접적 효력도 없는데 사인들이 조약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지문들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무엇과 동일한 효력이에요? 법률. 우리가 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일반 법원은 심사를 못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도 심사를 못해요. 오로지 누구만이 심사할 수 있어요? 헌재만이 심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런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위헌성 심사는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 대법원, 그럼 틀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게 전속 관할이 있다. 그래서 지문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오로지 헌재만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여기까지 이제 성문법이고 우리 이제 불문법들이 있죠. 그 불문법의 첫 번째가 관습법입니다. 관습이 법이 되려면 말 그대로 행정 영역에서 하나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법이 되냐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신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따라 행정을 하겠지라고 법적 확신. 결국 관습법이 법이 되는 이유는 이런 신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뢰. 법적 확신, 국민들의 신뢰. 당연히 신뢰가 세했으면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까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행정을 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럴 때 관행이 법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관행이
법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이렇게 국가가 이것은 법이다 승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 요건. 자, 종류는 관행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행정청이 만든 관행에 대해서 이게 법이 되면 행정선례법. 말 그대로 행정 영역에서 선례가 있었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법적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게 행정선례법. 그런데 이 행정선례법은 이게 다 신뢰보호와 관련되는데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등에서 인정의 근거 조항들이 다 있어요. 때로는 관습법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성문법에도 존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 신뢰보호입니다. 신뢰보호.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 국민들 쪽에서 관행이 나왔고 이게 법이 돼버리면 이것을 민중관습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 민중관습법은 국민들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뭐 곡물, 이용권 이런 거 주장할 때 주로 써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강론에서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곡물을 이용할 때는 때로는 허가받아 가지고 이용할 때도 있고 특허받아 가지고 이용할 때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관습법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나 생각하시는데 국민의 권리가 때로는 불문법에 의해서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꼭 성문화되어 있어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충적 효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법보다 보충적이니까 성문법을 위반하는 관행은 인정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성문법이 변경되고 성문법이 이렇게 이제 명문화돼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성문법이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습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봅시다. 이 조문은 행정절차법에서 가끔 요 4조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방금 이 관행이 법이 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 그랬는데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 잘 보세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이게 뭡니까? 법적 확신, 신뢰. 이해되시죠? 관행이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는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관행에 따라 세금을 계산했는데 적법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소급 과세해버리면 이 소급 과세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 그러면 이 관행은 행정청도 지켜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될 하나의 법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행정절차법도 비슷합니다. 잘 보시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행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성립됐죠. 공익 또는 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소급에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했다면 이 처리는 위법. 이해되시죠? 네, 결국 둘 다 뭐냐면 신뢰보호입니다. 국민의 신뢰보호. 근데 여기 조문에서 공통적으로 다 지금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여기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정인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 결국 이런 신뢰 받아들여졌냐 아니냐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특정 납세자, 특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지문을 보세요. 판례 지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방금 봤던 두 가지 요건. 관행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또 신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만 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가 추가됩니다. 뭔가 행정기관이 의사표명을 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결국 신뢰 보니까 명시적이 됐건 묵시적이 됐건 과세관청 자신이 그 상에 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알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비과세 관행이 성립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됩니다. 4번처럼 착오에 의한 비과세. 그러면 착오란 말은 과세 않겠다는 겁니까? 모르고 안 한 것뿐입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의사가 없죠. 의사. 이럴 때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2번.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이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이제 관행이 됐죠.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다만 이런 신뢰는 특정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관습헌법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관습헌법도 헌법이니까 법률로 바꾸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자, 6번 관습법도 이것도 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가 갖게 됩니다. 자, 판례로 가보세요. 우리가 이 판례는 두 가지를 꼭 구별하자 했습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그런데 여러분들 법원은 판결한 그 사건만 기속력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이에요. 판단한 사건에 한해서요. 판단한 당해 사건.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은 자, 이 말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니까 위헌결정, 헌재가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하는데 여기는 무슨 말이 없어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일반적.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판례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 지문식 판례. 자, 판례. 이게 일반 법원의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이 있다 보니까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이라면 판례와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이 다르니까 기속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서로 다르면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일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로만 판결해야 돼요. 달리 판결할 수도 있어요. 달리 판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항소, 상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야, 왜 우리하고 다르게 판단했지? 다시 판단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법원이 그러네? 이 하급법원의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판례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당 사건만 기소하다 보니까 해당 사건이 아닌 서로 다른 사건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 위헌결정은 위헌결정한 그 사건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기속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법원과 헌재 결정의 기속력의 차이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나눠드린 자료. 네. 자, 일단 5번 보세요. 나눠드린 자료 5번.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뭐 헌법, 시행규칙, 조례 다 법령들이죠. 여기 이제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 관습이 있는데 이게 없어요. 법적 확신이 없다. 이해가세요? 이게 사실인 관습. 그러면 법적 확신이 없어버리면은 관습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사실만 있지 아직 법이 안 된 것.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하나 더 봅시다. 6번. 법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제 뒤에 볼 겁니다. 뭐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이것도 지켜야 될 법이죠.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고, 자, 행정법은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습니다. 이거 따로 볼 거예요. 이게 자주 나와요. 위법한 행정처분. 여러분들 행정처분이 위법합니다. 위법한 처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위법하게 가야 됩니까? 시정을 해야죠. 시정.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아무리 반복됐다 하더라도 자기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세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하급심을 기속을 해야 하네요. 기속을 안 하죠. 직접 기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합의서 조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약이 안 됩니다.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그럼 조약이 아니니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되게 총률 낼 때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일반 원칙 들어가겠습니다.